미니 픽션 소리와 문장 7번째. 메아리는 왜 원래 목소리랑 다르게 들릴까? 소리가 묻는다. 산과 골짜기를 넘어오느라 이리저리 부딪히고 깎이니까. 소리는 뭐가 그리 아쉬운지 입이 툭 튀어나온다. 그럼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 진짜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려면 문장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 말한다. 누군가 중간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다시 크게 외쳐주면 어떨까? 소리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이 더 나온다. 누가 그런 걸 해줘? 문장은 선풍기에 입을 대고 장난치듯 말한다. 내가. 소리의 입이 쏙 들어간다. 네, 문장의 소리 856회의 시작은 미니픽션 소리와 문장 7번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말과 문장,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 거기엔 기묘한 물리법칙이 작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온전히 도착할 때도, 가다가 사라질 때도, 전혀 다른 곳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전달자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문장과 목소리, 이야기와 메시지를 착곡하게 담아서 오롯이 전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울타리를 허물고 누구보다 책과 문장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섬세한 방식으로 문학적인 언어를 다시 지어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북적북적. 오늘 모신 분은 영미권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말의 고운 결로 옮겨오신 분입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자의 바다를 묵묵히 항해하고 계신 박아람 번역가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 번역하는 박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여쭤보니까 이런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익숙지 않다. 처음이라고 하셨... 처음입니다. 좀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문장의 소리 아주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근황부터 조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여쭤보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1년 동안 좀 지내보려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보고자.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덕분에 진짜 와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얼마나 다행이고 또 네.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어때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번역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네. 뭐 일 자체야 뭐 무리가 없을 텐데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생활은 그저 하던 대로 똑같이 거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막 네.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없이? 그게 제가 치앙마이에 가고부터 이상하게 또 의뢰가 이렇게 몰리는 제가 놀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굉장히 끌리는 작품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빠듯한 일정으로. 아니 그러면 그냥 집 떠나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고립된 생활인 것 같고 거기는 제가 이제 또 태국어도 조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약간 소셜라이징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하면서 그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라 그렇게 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그러면 태국어 능숙해지면 태국 그건 아니에요. 지금 태국어로 하다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자꾸 제가 그냥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삶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모신 박아람 번역가님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마 이 책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앤디 위어의 SF 소설 마션인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출간 당시에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 이거 책을 군대에서 이 군중문고로 들어와 있을 때 읽었는데 네네.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시작이죠. 아무래도 좆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좆됐다. 이게 뭐 원문이 I'm pretty much fucked인데 네. 이거를 너무 맛깔나게 잘 옮겨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랑 근데 또 한편으로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뭐 30살에 작가 데뷔하고 나서 늦게 가가지고 네네.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번역가가 고민을 진짜 좀 많이 했겠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번역과 관련된 비하인드 이야기 혹시 어떤 게 있을지? 네, 이게 뭐 비하인드라고 할 말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또 벌써 10년도 더 전에 번역한 책이라서 사실 저는 이 책 첫 문장을 첫 질문으로 하실 줄은 네, 근데 또 몇 달 전에 이제 앤디의 원작인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개봉을 그쵸. 하면서 이 책이 다시 역주행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역주행을 할 때는 이제 역자로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제가 그때 캐치하지 못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약간 파묘될까봐. 그리고 이제 그 첫 문장도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아마 지금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너무 좀 네, 지금 시인님께 굉장히 저속한 말을 입에 담게 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 네, 그치만 이제 그때의 제 선택이었고 또 그때 제가 지금의 저보다는 이 텍스트와 더 이렇게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뭔가 비속어 막 이런 거친 욕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확신이 안 서서 일단 질러놓고 이제 편집자님한테 맡기는 편이긴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서 고치시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 표현이 살아남을 거라고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fuck이라는 그 이제 욕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때까지도 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또 그게 어울릴 때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젠장, 제기랄, 빌어먹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번역서의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서에는 뭐 정말 18살 그 욕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번역서는 약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어쨌든 그렇게 옮기고 일단은 굉장히 후련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너무 네. 말 그대로 적확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1년이 넘게 만에 이제 굉장히 그 텀이 길었어요. 영화 개봉에 맞추느라고 번역하고. 왔을 때는 살아 있었고 또 좋았다고 했더라고요 편집자님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고민했던 표현들이 살아남았을 때 약간 뭔가 공신력이 생기는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근데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고민해서 고른 이 표현이 이제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여졌을 때 이거 내 선택에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첫 문장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좀 파격적이긴 했죠. 네. 그렇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이게 그 여러 의미에서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fuck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완전 우리말로 1:1 대응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지기도 하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이 번역어의 선택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고민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약간 저는 그거 옛날에 나온 번역서들 읽었을 때 이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에서 네. 그렇죠. 여성들이 주로 존댓말에 많이 쓰기도 하고 네. 혹은 영어에는 형 누나란 말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거나 선택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들 혹시 어떤 것들 갖고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라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번역가들도 좀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라 이거는 어쨌든 전적으로 제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딱히 뭐 정해진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저는 번역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최선의 방도가 없고 약간 번역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최악을 제쳐놓고 이제 여러 개의 차악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경우에는 좀 소심하고 약간 조심스럽게 번역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급적 많은 걸 더하거나 막 쳐내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는 편이고 그 한도 내에서 좀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남녀 존댓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죽어도 꼭 남녀가 평등하게 꼭 가야 되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키는 편이고 그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제 문학의 경우에는 사실 몰입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이제 끝이 아니고 문학이 문학으로 읽힐 수 있게 하려면 항상 그런 어떤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역자가 어떤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역주를 다는 걸 텐데 그걸 이제 특히 번역서는 이거는 번역서다 하는 그런 어떤 텍스트 밖에 그런 컨텍스트를 자꾸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위험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역주도 만약에 좀 이걸 달았을 때 몰입을 방해할 것인가 아니면 달지 않아서 궁금해서 몰입을 방해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냥 판단으로 그래도 역시 이제 고민은 되지만 최대한 이제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 따라 계속 달라질 수밖에 네네네.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빼는 게 깔끔하고 네네. 어떨 때는 넣는 게 좋고 네네. 요거 왜 형 누나 이런 말 없는 거 그렇죠. 이게 이를테면 그래서 엄마 토마스가 때렸어. 엄마 토마스 형이 때렸어. 이거 느낌 다르고. 근데 한국어에서도 뭐 엄마 형이 때렸어랑 엄마 황인찬이 나 때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판단도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이제 존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그쵸. 그렇거든요. 와, 이것도 네. 너무 어렵다. 그럼 그거는 어떤 판단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가 이 분위기랑 이 상황들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의 네, 그거는 뭐 대체로 제 상황에 많이 대입을 하는 편이고 그런데 또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집자님이 이 경우에는 존댓말을 쓸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쓸 것 같다. 약간 부모님이 굉장히 그런 예의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또 고치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스궁이 갈 때는 그렇게 고치는 쪽으로 가기도 하죠. 와, 진짜 이게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입장에서는 네. 작가는 그냥 내 글 내가 그렇죠. 쓰고 내가 책임지고 뭐 내가 그렇다는데란 느낌인 건데 번역은 그렇지는 좀 네.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 역시도 그 끊임없이 이제 뭐 마션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번역서도 마찬가지인데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옮겨오다 보니까 네. 신경 써야 되거나 고민해야 되거나 혹은 막 팩트 체크해야 되고 막 뭐 디테일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진짜 마셔는 문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쉬운 편이었는데 이 마크 마트니만의 그런 어떤 유머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것도 조금 살리고 싶었고 이제 그리고 진짜 온갖 하드 사이언스가 다 동원된 소설이라서 저도 이거 일일이 많이 계산을 했었고 계산을 하고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자한테 질문을 넣기도 하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이제 이 이후에 뭐 빙하학에 대한 책도 있었고 빙하학은 정말 생소한 그러니까요. 거였고, 네. 네. 최근에 이제 역자규정을 본 책은 생명공학 그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을 소재로 한 이제 너무 어려울 네,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에서는 이제 그런 생명공학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글을 글로 옮기면 되지 않냐. 근데 어쨌든 일단 글을 처음 표현할 때는 그 이해에 이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미지나 뭐 형상이나 3차원 혹은 때로는 이제 4차원까지 그런 개념들을 글로 설명할 때 그럴 때 역자가 이거를 온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나서 옮기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문의 독자하고 최대한 이걸 맞춰주려면 네, 그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가끔 이제 뭐 전문가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주변에 전문가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천문학 뭐 이런 거는 빙하학자 없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가끔 저자한테 이제 질문을 넣을 때는 또 거치는 선이 많아서 이제 편집자, 뭐 이쪽 에이전시, 저쪽 에이전시, 저자 이렇게 가야 돼서 조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 책을 번역하고 있어? 저자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는 이상하다 하는 확신이 들 때만 좀 질문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충이긴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세부 사항 확인하는 게 너무나 많고 네. 동시에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약간 불안 맞아. 속에서 계속 네. 일들을 해야 되고 야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 한 권 하고 나면 네. 갑자기 또 만물 박사가 그럴 것 같지만 다음 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또 비워내야 돼서.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마션도 잘 약간 가물가물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데일리 루틴일 수도 있고 나의 작업 방식일 수도 있고 네. 이 하루하루 이제 이 원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원문 한쪽에 띄워두고 한쪽 계속 옮겨 적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쭉 가고 다시 가는지 아니면 뭐 한 챕터별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등등등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방식과 이 작업하시는 뭐 이제 하루의 루틴이나 이런 것까지 다 좀 더. 네. 정말 제가 아는 번역가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제 단편 소설집이라고 해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렇게 한 4-5번을 원문과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훑는 편이에요. 처음에 초벌을 하면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다른 단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라고 해도 저자의 스타일이나 어떤 말버릇 그런 어떤 사적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면 계속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그 파악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의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꾸역꾸역 이거 프리랜서에 딱 그거구나. 눈 뜬 시간 눈 비비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쭉 네. 그리고 나서 못하겠으면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약간 하루 8시간 뭐 이렇게만 좀 하고 싶고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이제 쉴 때 쉬고 그러고 싶은데 하다 보면 이제 문장이 하나 막히면 이제 서핑을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뭔가 쇼츠도 보고 막 그러면 이제 또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날 너무 못했으니까 또 밤늦게까지 앉아 있고. 그래서 혼자 지내면서 혼자 일하는 거는 참 그 루틴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그냥, 텍스트 앞에서 네. 하는 그 고생 계속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번역을 하려면요. 네. 이 대상 텍스트의 그 언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해야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실력이 그러니까 네. 내 문장이 좀 는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나의 한국어 실력이 참 어떤 면에서 오히려 또 좀 내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번역에 있어서의 한국어 실력 그리고 한국어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정말 그게 이제 외국어보다는 한국어가 정말 훨씬 중요하고요. 한국어로 글 쓰는 능력. 그리고 사실 2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또 그런 어려운 게 또 이게 욕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엔 더 못했겠죠 아마. 근데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절대 쉬워지거나 속도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한국어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번 고민하게 되고 거의 모든 단어를 저는 다 찾아보긴 하거든요. 알고 있는 거라도 네, 거의 아주 쉬운 단어조차도 일단은 찾아보고 또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을 계속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뭐 문학적인 모든 글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문학을 번역할 때는 좀 살아있는 언어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문학으로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정말 도착어를 이제 모국어로 아주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풍부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어 번역문에 잘 안 쓰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한사전에 뜻으로 잘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야무지다. 억울하다, 뭐 서운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치 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때 맥락을 봤을 때 조금 더 살아있는 언어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좀 더 많이 쓰는데 번역서에는 유난히 안 쓰이는 언어들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살아있는 언어를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단어장, 나의 어떤 번역의 단어장이라고 할 만한 번역 사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겠네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문서화하지 않더라고요. 문서화하진 않았고 일단 제 폰에는 들어가 있고 그때 좀 있는데 이제 그걸 취합하거나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너무 좋네요. 그것도 네. 나중에 또 그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시인님도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문자가 이제 그 활자로 박혀 있을 때랑 글이 그리고 소리 내서 읽을 때랑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아마도 글 쓰시는 분들은 다 소리 내서 한 번은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그 독자가 소리 내서 읽진 않아도 그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히는 건 이제 쓸 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저는 보통 특히 소설은 오디오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북을 꼭 사서 같이 한 2번 정도는 이제 대조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제가 번역한 것도 한 번은 이제 숨을 담아서 이렇게 좀 허공에 날려보는 그렇게 하면서 수정을 하면 이제 리듬이나 그런 뉘앙스가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고민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번역의 일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편하게 욕을 먹는 게 번역가의 자리. 맞습니다. 이죠. 그러니까 이 저 문학을 둘러싼 자리에서 가장 편하게 이게 어떤 안 좋은 소리 듣기 쉽고 뭐 네네. 평가받기 쉬운 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일인데 진짜 네네. 번역가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러 고충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쉽지 않고 품이 많이 들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번역이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나의 기쁨이나 보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충과 네. 그리고 또 어떤 나의 번역에 있어서의 번역가로서의 기쁨, 보람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뭐 고충은 당연히 일단 역자는 이제 역사에 불만이 있을 때만 그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약간 저는 요즘에 과자 봉지에 이제 포장한 사람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보이지 않기를 좀 바랄 때도 있고요. 근데 과자는 먹으면 이제 버려지지만 봉지가 그 문제가 없으면 안 보이고. 하지만 역자는 이제 제가 뭐 20년 전에 번역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책도 어쨌든 누군가의 책장에는 뭐 절판이 됐다고 해도 누군가의 책장에는 있고 뭐 어느 날 진짜 갑자기 맘먹고 저 책을 읽어볼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부담감이 항상 있어서 그냥 차라리 역자 이름은 안 보이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책임 소재 명시 같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대단한 작가들 옆에 나란히 이름이 올라가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저도 이제 한때는 그거에 약간 뿌듯함을 느끼긴 했지만 정말 초창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는 약간 책임자 이게 판권면에 뭐 편집자님이랑 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표지에 들어가는 이름만 이제 잘못이 있을 때 어떤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이름만 딱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띄는 게 번역은 차라리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창작자보다 제 고충이 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백지 앞에서 정말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원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비빌 언덕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물론 욕을 먹는 입장이긴 하지만 조금 더 뭐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네. 내가 번역가게 참 잘했다, 기쁘다라는 네네. 순간들이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저도 이 번역을 사실 뭐 일단 제가 한 4-5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렇게 계속 대조를 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만 한 2번째까지는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독자 마인드에 좀 가깝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까지 썼을까? 뭐 사람 묘사를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이제 한 3번째쯤 볼 때부터는 약간 뭔가 조금 더 내 언어로 내가 만든 문장들이 조금 이제 모양을 갖춰가면서 약간 내 새끼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제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 입장에서는 이 낯선 세계에 와서 어떤 좀 그래도
안착을 하려면 저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거잖아요. 오롯이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끌어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왜 이래 했던 부분도 다 맞는 것 같고, 약간 이제 비판에서 조금 편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대단한, 이렇게 쓴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좀 더 이제 소화되기 쉽게 좀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나하고 가까워지고, 내 것이 되어간다라는 말씀. 근데 그 또한 참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은 번역가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AI가 이제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면서 이 기계 번역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어때요? 좀 이렇게 체감을 하시나요? 기계 번역 관련한 요즘의 이 상황들? 사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는 최대한 이제 흐린 눈을 하고 보고 있죠. 되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위협이 좀 막연하고 모호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편집자님들 만나면 저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AI의 책 번역을 맡기는 건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들 하시고, 뭐 출판 주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애써 좀 외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위협은 있는 것 같고 존재하고, 또 언젠가는 닥칠 거라고도 생각을 닥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렇다고 저는 이제 기계가 어떤 문학을 정말 온전한 문학으로 옮길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항상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인간이 번역한 문학이 어쨌든 온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 의뢰가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그 시점이 온다고 해도 뭐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 분이 그 처음 진행한 그 개편 방송에서 뭔가 작가들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게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AI가 이제 휩쓸고 간 자리에 이렇게 남은 그 수많은 로드킬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아직은 닥치지 않아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일단은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 수준의 이제 AI 기계 번역으로 뚝딱 아무렇게나 책을 내고 그것들이 전자책으로 출간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이래도 되나 싶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자책 책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면 특히 고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악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화를 정말 구축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리뷰나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이름을 더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필이랑. 그러니까 무슨 팀, 무슨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서. 네, 어느 출판사 편집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니까요. 네. 그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번역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더욱 어떤 중요성이 더 집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지만, 그 뭐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제가 뭔가 교보문고 이렇게 가서 앞에 미니북 같이 이렇게 고전을 예쁘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에 정말 놀라운 게 모든 책이 한 번역가의 이름이었어요. 언어를 막론하고 물론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그 역자의 이름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역자의 양력조차 그 책에도 안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번역본이 나온 것일까? 사람들이 구매는 일단 예뻐서 하지만 다 읽지는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아닐까. 근데 전자책은 그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일단 찾아보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역자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모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기계 번역인 상황이고. 근데 또 선생님께서는 지금 결국엔 언젠가 대체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까요? 근데 저는 기계 번역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제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문학의 효용이라는 게 정말 효용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 텐데, 그리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주제넘지만 여기 워낙 문학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인간의 생각, 감정, 뭐 감각,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을 진짜 언어로 빚어낸 게 문학일 테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런 관념적인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 뭐 차가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존재가, 언어로만 익힌 존재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불완전하다고 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불완전한 언어로도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대체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는 약간 항상 디폴트를 좀 최악으로 이렇게 해놔야 괜한 이제 희망 고문을 갖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긴 해도 저는 그마저도 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어떤 껍데기가 아닌 척 그거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껍데기는 아니든 어떤 상관 없어지는 날, 많은 대중에게는 그게 효용 면에서 훨씬 더 진짜 가성비가 좋고 한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상관하지 않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냥 항상 뭔가 걱정, 뭐 약간 좌절, 어떤 황망함 그런 거는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네.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시간 면에 있어서는 정말 뭐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일단은 뚝딱이니까 책 한 권도 시키면 뭐 한 1분도 안 걸리는 느낌으로 이제 요즘은 해버리는 그런 시기니까. 아, 정말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렇게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책 한 권 그냥 PDF를 넣으면 한 권짜리를 그럼 한 1분 정도 그 PDF 양식대로 뽑아내는 요즘은 막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너무 참 쉽지 않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번역이 안 된 이 책을 이제 PDF를 구매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서 이거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서 이론서를 학술서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근데 그래도 절대 내용을 알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훑기용이고 한번 훑은 다음에 원문 다시 보고 떠듬떠듬 읽으면서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냥 그런 거 자체는 그렇게 빠르니 사람들이 그냥 빠르면 됐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게 된다면 참 좀 번역에 있어서 좀 아쉬운, 그리고 여러모로 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왜 우리도 이를테면 그 왜 위대한 개츠비 관련한 번역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막 그런 시기처럼 누구 번역이 더 좋아, 누구 번역이 더 맛을 잘 살려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이게 기계가 못 내는 이 번역가의 맛이 있지.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 맛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셰프가 해줘야 맛있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번역의 셰프들, 번역의 미슐랭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랬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너무 낮추고 계신데 지금. 선생님 지금 뭐 활동하시는 게 지금. 네. 근데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 번역가라고 하는 이름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게 앞으로 오히려 더더욱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번역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름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번역이 마음에 들 때 거의 언급하는 경우는 없지만 마음에 들 때는 번역을 잘했다기보다는 번역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약간 이게 어떤 인간이 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판본이 여러 개, 이제 저도 구전을 몇 편 했지만 그럴 때는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뭐 민음사판, 문학동대판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자 이름은 거의 아직은 좀 많이 각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계 번역이 더 많아지기 전에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생각 잠깐 했거든요. 왜 영미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책의 표지에 번역가 이름이 안 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표지에는 어지간한 번역가 이름이 다 올라가고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영미권보다 이 번역가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영미권에서는 저도 이제 번역 공부할 때 이제 읽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분석하는 글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자기네 나라 언어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냥 아예 옮겨오는 현지화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훨씬 더 판매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번역서의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더 정착됐고 더 번역가가 보이지 않는 저도 처음에 알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 영미권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많이 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번역가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번역가가 조금 더 많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특히 요즘은 저도 요즘 그 두려운 느끼는 일인데요. 건데. 아 그래요? 약간 이 관점이 다르구나. 아 근데 특히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이제 K 문학 열풍 이런 말도 막 돌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사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 어떤 시기보다 한국 문학에서 번역 그리고 번역가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호명이 되고 언급이 되고 인지가 되고 있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슬슬 또 저희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벌써요. 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가치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번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번역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번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네네. 아마 인간의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뭔가 그 번역을 이렇게 굴절로 보는 그 관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번역자를 통한 굴절? 어떤 그게 그 지난 세기 이제 말에 그런 번역을 이제 언어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벨기에 번역학자가 이제 주장한 게 굴절 이론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쓰기로 바꿨어요. 이제 좀 더 이제 이론의 범위를 확장을 해서. 근데 저는 약간 다시 쓰기는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고 제가 볼 때 번역은 굴절에 더 가깝거든요. 정말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같은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저한테는 있고 그렇지만 그 동시에 이걸 굴절로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오롯이 한 사람이 그 빚어낸 작품이 다른 문화권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사적인 언어, 뭐 개인적인 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투영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는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이 온전히 어떤 테두리를 마련하고 그 안에 그 옮겨온 세계를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좀 문학에서는 확실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겠죠. 근데 문학을 문학으로 어쨌든 옮기는 데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는 독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인간의 번역의 어떤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작이라는 것 자체도 한 명의 작가가 그 자신의 삶 전체를 통과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인데 네네. 번역 또한 결국에는 한 명의 번역가가 그 텍스트를 마주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 번역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나를 통과하는 작업이다. 굴절되는 네네.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말씀이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참 유의미하다. 사실 문학 읽기 행위 자체가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마주하는 일이니까 네. 번역 그렇죠. 또한 네네. 바로 그런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계 번역은 정말 대체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짜. 사실 더 많은 이야기 진짜 많이 여쭙고 싶고 궁금한 거 참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가는데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번역이라고 하는 깊고 치열한 세계에 대해서 깊게 나름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대화는 좀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버벅대기도 한 것 같고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 출연 요청을 받고 이제 내가 이런 깜냥이 될까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김에 이제 뭔가 로드킬이 되기 전에 저 그 로드킬이란 말이 너무 무거워, 그 말씀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이제 번역에 대해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어떤 인간 번역가들을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일했고 또 지금까지 어떤 가치가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나마 대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또 황인찬 씨님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빨간 책방 나오셨을 때 네. 그 낭독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너무 이제 번역에 대한 귀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뭐 지금 워낙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책으로 이제 저희 독자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뭐 일단은 당장 뭐 활동 계획, 뭐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책들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살짝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네, 뭐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려도 되나 항상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네, 뭐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 이제 작가가 쓴 데뷔 단편집 을 번역하고 있고요. 굉장히 색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테크에 관한 소설이 이제 곧 출간될 것 같고 또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는 고전을 한 편 해서 이제 곧 역제교정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가을쯤에는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뭔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또. 그래서. 네. 근데 고전 번역이 부담이 더 클 것 같네요. 너무 크죠. 너무 커서 정말 품이 많이 들고. 하지만 네네. 또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오늘 저희 박아람 선생님 모시면서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 깊게 나누었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일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민과 수고가 들어간 일이라는 사실, 다름 아닌 인간의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진행을 맡은 저는 시인 황인찬이었고요. 네,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묵직한 체온과 맥박이 담긴 문장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문장의 소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57회 이야기로 우리 또 만나요. 라디오엔 사랑 노래 주파수를 바꿔봐 들려오는 파도와 듣고 싶은 목소리 잘 지내 나 궁금해 비슷비슷한 이정표 같은 곳을 가리켜 너에게 가는 길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 잘 지낼까 궁금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